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제가 포탈을 쭉 훑어봤는데 네. 일부러 숨기는 듯한 느낌? 포탈에 이거는 정말 단독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걸려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이 불어댔다. 그러면서 니들 처음에 기소했던 거랑 두 번째 공소장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호통까지 나왔다고 할 정도니까 네. 이 정도 되면 사실상 이 책임을 지고요. 담당 검사는 사퇴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그 법정에서 검사가 막 대들고 그랬다는데요. 뭐 그래서 심지어 오디오가 맞물리기까지 했다는데요. 뭐. 참. 그런 거 보셨어요? 자신도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보통 만약에 피고가 그러거나 법정에서 누가 소리 내고 그렇게 하면 그냥 현장에서 체포되고 그래요. 검사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사법부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처음에 기소할 때 얼마나 무리하게, 그러니까 본인들도 근거 확인을 못한 채 기소를 한 게 밝혀진 거잖아요. 진짜 그 시점으로 상상을 하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이 무지막지한 그 이 기소권 남용을 했는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확인되는 사건 같아요. 그 현장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최성해가 어디 갔냐입니다. 저는. 그 과거에요. 최성이 어디 갔어? 예, 최성해는 사실 검찰에서 체포한 것도 아니고 부른 것도 아닌데 본인이 거의 자발적으로 가서 조사받았고요. 오직 이 표창장 문제가 이렇게까지 온 건 최성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나 표창장 준 적 없다. 나 사인한 적 없다. 그리고 양식이 다르다.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했던 거짓 행적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따져봤더니 이걸 따져봤다 우리가. 최성애가 거짓 위조 학력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과 관련하여 사문서 행사를 정말 많이 했겠다. 어쩌면 몇천 건 했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 갔지? 지금 최성애는 어디에? 최성애뿐만 아니라 사라진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김태우. 그 사실은 이제 경찰청에 뭐 이 사업하시는 분들 압력 넣었다고 해서 뉴스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 그걸로 그쵸. 이제 그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뭐 그건 사라졌죠. 완전히 없어졌죠. 뭐 이 조사를 완료했는지 뭐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묻혀버린. 만약에 푸나님 말대로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얘기가 법정에서 나왔다. 그러면 포탈에 막 단독 그렇죠. 속보 막 떴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탈에 가보면은 이 뉴스가 사실상 사라졌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있어요. 네, 그렇죠. 굳이. 검색하면 있겠지. 그래갖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검색어에 정경심이 올라 있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이 재판을 했대. 근데 보도가 없어. 그러니까 정경심을 검색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경심을 치면 나와. 그렇지. 그런데 포탈에선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이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이제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네. 청문회 당일날 그 공소장을 공개를 했는데 남들이 봐도 다 웃을 이야기 A4 용지 반장도 안 되는 거 요거를 무리하게 기소해가지고 이제 다른 공소장을 거기다 추가 또는 변경 이렇게 하겠다라고 검찰이 내밀었지만 실제로 이게 공소장을 남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잖아요. 어떤 같은 죄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은 또 이걸로 바꾸고 저걸로 바꾸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요거를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남발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신들이 엄청난 이상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사실 자인하는 꼴이 돼버렸고요. 근데 그럼 이렇게 했으면요. 이 검사 있잖아요. 그 육하원칙도 안 되는 공소장 쓴 검사. 그 검사는 질책당해야 되지 않아요? 징계당해야죠. 그죠? 예, 그럼 그 징계는 법무부에서 하나요? 법무부에서 이제 근데 결국에는 이 사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하고 있다고 봐도 되니까 네. 사실 윤석열 치욕의 날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이게 공소 취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취하거나 각하거나 무죄거나 뭐 이렇다고 분석을 하더군요. 거기다가 지금 증거인멸 등을 안 하게 아직까지도 안 해줬나 봐요. 그럼 어떻게 그 방어권을 행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보석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런 정도니까 사실상은 이 정도 되면은 즉각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고 검찰이 다시
재신청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답해 미쳐버리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그 조국 이 전 장관에 대한 건도 그렇고 지금 유재수 건 그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명 수사라는 그 수사 의혹이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들이 저는 얼마나 무리하게 그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는지가 단순히 어떤 뭐 저희 같은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저는 총선 끝나면은 저는 적나라하게 다 밝혀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끝나면 제가 진짜 이 대다수의 이 검사들과 일부 이 정치 검사들이 일부일 텐데 그분들에게 진짜 경고하고 싶어요. 이게 묻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수사 과정들이 결국은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면서 저는 비로소 그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은 요번에 이 12월까지 임시국회를 통해서 완료가 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비로소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개혁이 완료될 거다. 그래서 그 타임이 있으니 전 지금이라도 좀 반 자제를 좀 하고 반성. 그렇게 했으면 아니 좋겠어요. 근데 그 판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검사가 우리식 표현 전문 용어로 찍자를 붙은 거죠 판사에게. 그랬더니 판사가 이건 우리가 다 토론하고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우리의 토론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왜 검찰은 자신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냐.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건 이제 푸나님이 김봉준 이제 비서관님 전 비서관님이 말한 것처럼 푸나님이 늘 주장해 왔던 거. 이 수사 과정 특검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얼마나 공공한 위치에 처해버렸냐면은 네. 재검토하겠다고는 하는데 제1안 공소장을 갖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자신들이 이미 요건 아니고 요걸 바꿔줘 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상 무효인 논리적으로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뭐 구속시키고 물론 여기 사모펀드 건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런 정도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이 추운 겨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정경심 교수 편지 보내기 운동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보석이건 뭐건 일단 석방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죠. 어떤 상상만 해도 그 구속되던 날에 저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구속 멘붕이었잖아요. 반대 한동안. 집회 사회를 보고 있는데 딱 그 타이밍에 구속이 되는데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시간이 지금 이만큼 지나가지고 뻔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렇게 저거는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인간 백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거. 그렇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뭐 공소 취소를 하든지 네. 무죄로 결론 나든지 둘 중에 네, 하나밖에 네, 없는 네, 것 네. 같아요.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 검찰의 아주 치욕적인 것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사모펀드도 지금 다 사라진 게 몇 가지 있다니까. 우선 첫째는 이름도 까먹었네. 코링크 PE 네. 실소유주 논란 사라졌죠. 그다음에 WFM과 관련하여 주식 5억인가 뭐 돈 빌려줬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차명 투자라고. 그런데 조범동이 그거 빌린 거 맞다. 이자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이 조국 가족을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으로 몰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막 응징하고 싶습니다. 응징. 오늘 뭐 당연히 예상이 됐죠 사실은. 그렇죠. 공소장 부여가 안 돼 예상이 됐는데 이 정치적 수사였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지금 검찰이 사실 대한민국 모든 사회에 언론과 그러니까 법원과 모든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상 공범이었기 때문에 언론들이 지금 쉬쉬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푸나님은 너무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요? 저만 보고 얘기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가? 사실 이쪽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좀 쓸데없는 말씀 좀 하실래요 지금? 저요? 그러지 말기. 저는 늘 그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킵을 빼.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예상 하나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석방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 분위기라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검찰이 음. 다시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이게 사실은 어떤 다른 해석이 아니라 법리적인 해석이고 우리나라 사법 관행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검찰이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공소 취소 맞아요. 결론을 공소 취소가 수밖에 정답이죠. 내릴 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12일 날 또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아마 출석하는 출석 재판으로 시작될 수도 어, 있는데 그게 네.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근데 재판부가 이제 보석 요청을 하라고 아마 그때쯤이면은 아마도 말을 할 거고요. 예. 그럼 보석 신청해서 일단 석방이 되는 음. 이런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 주세요. 그리고 특히 두통을 알아보신 분들은 찬 데 있으면 두통이 더 심해지거든요. 예. 뇌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경심 교수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버티고 있을 겁니다. 예. 이게 두통 있는 분들은 겨울에 심해지고 추운 데 있으면 진짜 못 견디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석방하라 말씀드리고 싶어요.